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너무 중요한 소식 3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굵직굵직한 호재 그리고 굵직굵직한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것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내용 중에서 한국은행 발표 자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 12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독립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대한민국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국채금리 당연히 같이 불안하겠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3.46%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국채 수익률은요 시장금리와 연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리고 금융 안정성과도 연계가 됩니다. 자, 쇼크 수준이었던 고용보고서,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물가지표까지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얘가 일주일 간격으로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자, 여기에 어젯밤 22시 30분에 발표된 새로운 악재, 바로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 3%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측치 1.8%, 이전치 -1.1%보다 높았어요. 전년 대비해서도 6.38%로 이전치 5.89%보다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듣고 예상보다 웃던 미국 소비, 결국에는 이거 발표 직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또 뛰었어요. 자, 현재 6월 FOMC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달, 5월달, 6월달 연속적으로 올려서 최종금리가 5.5%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번 1월달에 좀 랠리가 있었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졌는데 그때 시장에서 예측했던 최종금리가 5%였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5.25%까지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시장에서는 5%가 끝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현재 나오는 지표로 보니까 야, 이거 5.5%까지 봐야겠다. 그것이 패드워치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말 정도에 일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바뀌면서 채권과 환율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융채 금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1월달에 제일 2월달 좀 가장 낮았을 때가 금융채 1년물이 3.564%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5에서 3.6%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3.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7에서 3.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채의 5년물 금리가 3.887%에서 4.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3%대가 잠깐 보였던 인터넷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카카오뱅크 4.24%죠.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날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래가 붙고 초급매가 소진되어서 추가 급락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번에 금융채 봤더니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게다가 환율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와, 1290원 금방 되네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요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영경 금통위원하고 이창용 은행 총재 모두 다 이제 미국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대한민국이 끌려가는 금리 인상보다는 국내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환율이 안정된 흐름이어서 발언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꿈틀대다 보니까 비둘기적인 성향을 내보냈었던 이창용 은행 총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추가 긴축 가능성 역시 부동산 시장 참여자 심리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시장을 이끌었던 거,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다 금리 고점에 대한 인식 덕분이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고 여기서 더 못 올릴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하고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주 입장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솔직히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여기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쩌지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환율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대한민국의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 요인으로 결정되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마다 지금 해석이 다르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1분기 미국이나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올려서 5% 맞추고 한국도 일단은 2월달 금통에서 동결이 유력하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뭘 본다? 2분기에 나오는 지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제 호재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얘는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자, 얘가 4.29%에서 3.82%로 0.5%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얘가 작년 12월 자금 정책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것이 크게 낮아졌다는 거죠. 자, 요즘 매매와 전세 시장 양극화가 보이는 이유는요. 매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축소시켰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축대밭이거든요. 물론 입주 물량 영향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영향을 줬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즘 4%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부에서 전세 수요를 찾는 수요가 좀 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전에는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변동금리 상품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도 3%대로 낮아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코픽스 금리가 3.82%잖아요. 제가 볼 때는 4% 초중반 내외로 맞춰질 것이고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면 3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단기 코픽스가 3.44%입니다. 아마 이 정도 3.5에서 3.6% 정도가 되어야 아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변동형도 3%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금융채 1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코픽스 금리도 아직까지 변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시장 회복을 저희가 4월 이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1분기 입주 물량 쇼크가 4월부터 서서히 감소할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금리 2월 중순 그리고 3월 중순에 두 번에 걸쳐서 낮아지니까 그 기준금리 낮아진 것에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전망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전세 가격은 1분기가 바닥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호재 내용입니다. 수입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2.3% 하락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7% 상승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전년 대비 1.7% 상승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전의 상승률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그 전월 12월 달에 수입물가 상승률은 9.1%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7%로 뚝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때 2022년 5월이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36.5%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이 무려 36%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1.7%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수입물가 상승 흐름과 CPI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입물가 상승 그래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꾹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 CPI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물가는요, 향후 물가 전망의 중요한 선제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이 측정하고 중국 PPI하고 같이 체크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지금 그것이 큰 폭의 둔화세가 이번 달부터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낮아졌지? 일단은 세부 품목을 봤더니 원자재가 전년 동월 대비 16.1%에서 5.2%로 크게 낮아졌고요. 석탄 및 석유로 제품이 1.9%에서 마이너스 5.8%로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수입물가 상승 하락폭을 이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한민국 수입물가 압력을 낮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계약 통화 기준으로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원화 기준 말고 계약 통화 기준으로 봤더니 마이너스 1.6%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계약 통화 기준으로 마이너스대로 들어가네. 그럼 환율 요인 고려하면은 이미 수입물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작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1분기 이후에 물가가 낮아질 것을 기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보면은요, 1분기지라면 4%가 될 것이고 4%대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국제유가 보시면은요, 석유류 제품 보시면요, 경유만 볼게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얘가 1,600원대로 현재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긴 한데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난다? 석유로 제품에서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경유뿐만 아니라 등유, 휘발유 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또한 각종 원자재 가격도요, 1년 전에 비쌌을 때 가격 대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확연히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물가를 전망할 때 환율도 봐야 되는데요. 작년 3월부터 환율이 1200원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환율에 따른 영향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1100원대와 비교를 하다가 현재는 1200원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가 되는 게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봐야 되잖아요. 현재 침체가 시작된 한국의 수요 감소와 맞물려서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환율을 이제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구매력 차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안정에 따른 이제 물가 안정에 따른 환율 안정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IB에서 한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보다도 훨씬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침체도 빨리 오고 물가 안정도 빨리 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오늘 코픽스 금리와 더불어서 굵직굵직한 악재 그리고 굵직굵직한 호재를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쇼킹부동산 블로그도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쇼킹부동산 생각, 더 솔직한 생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외에도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청약이나 변경된 부동산 제도 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셔서 이거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희 블로그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